장마가 끝나고 좀 본격적으로 며칠 좀 못 올 것 같아요, 그죠? 비가 지겹도록 왔는데, 그죠? 지겹도록 또 엄청난 또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세상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 장마도 이게 무상하다는 걸 이 폭염이 또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저희가 100일 명상 저번 주 일요일 날 입지를 했고, 오늘 8일째입니다. 뭐, 일주일, 한 8일 금방 가죠, 그죠? 이 100일도 금방 갑니다, 이게. 어쨌든, 100일 동안 꾸준하게, 8일은 잘 하셨으니까, 100일 동안 꾸준하게 정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할 차례는 454페이지 놓아버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 놓아버리기를 가지고 공부한 지가 1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다 끝나갑니다, 벌써. 이 책이 두껍고 좀 어렵고 해서 이걸 언제 다 끝낼 수 있겠나 했는데, 벌써 이 책이 다 끝나갑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하면 저희가 마무리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한 주 한 주 쌓아 나가니까 이 두꺼운 책도 저희가 벌써 마치게 됩니다. 오늘 요 책에 있는 내용은 그런 수행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어떤 체험한, 놓아버림을 체험한 이런 이제 경험들을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은 내용입니다. 이제 먼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아잔 브람 스님께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서, 출가한 지 6년 됐을 때, 계를 받고 6년이 됐을 때 있었던 일을 가지고 먼저 이런 수행의 경험담을 나누고 계십니다. 아잔 브람 스님 같은 분들도 항상 처음부터 다 수행을 잘하고 대단하셨던 것 같지만, 또 처음 수행을 시작하고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이게 그런 어려움들을 지혜로 잘 극복하면서 이제 그런 대단한 또 수행자가 되신 거죠. 여기 이제 태국에서 수행하시던 얘기인데요. 아잔 브람 스님 출가하고 나서 6번째 안것 때쯤 돼서 혼자서 어디 태국 북부의 어떤 산악 지역에서 수행을 하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에는 여기에는 거의 버려진 사원이어가지고 굉장히 조용했나 봐요. 뭐 신도도 없고, 또 뭐 스님들도 혼자뿐이고,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하기 때문에 거의 혼자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정말 안것 때 마음을 먹고 정말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신 거죠. 왜냐면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아주 고요하게 이렇게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이제야말로 이제 정말 수행을 본격적으로 할 때가 됐다, 이렇게 여기신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이제 수행을 시작하셨는데, 너무 오히려 이제 그런 사원에서 있으면서 바쁘게 지내면서 수행할 때보다 훨씬 마음이 처음에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갖 번뇌들이 다 일어난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 아주 세속적인 이런 과거에 내가 세속에 있으면서 경험할 때 아주 즐거운 일들, 또는 온갖 공상들, 망상들이 일어나서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다잡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것을 마음을 다잡아서 이런 거친 번뇌들을 억누르려고 할수록 더 이 번뇌가 세져서 본인이 이제 거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번뇌가 너무 강력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잔 브람스님이 뭔가 한 결심을 합니다. 부처님 계시는 이제 법당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다 결심을 합니다. 보니까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4시간 중에 그 나머지 모든 시간은 정말 수행에 매진하고, 그렇지만 여기서도 보면 4시에서 오후 3시에서 4시까지 1시간 동안은 어떤 이제 생각이나 어떤 망상이나 어떤 번뇌도 허용을 하고 그 1시간 이후에 나머지 시간은 내가 정말 수행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왜냐하면 완전하게 내가 이 번뇌 압도가 돼서 도저히 내가 이 24시간 이런 번뇌를 억누르는 거 불가능하기 때문에 3시에서 4시까지 이 1시간만은 내가 완전히 허용을 하고 그 나머지 시간에 내가 정말 정진에 정말 매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부처님 전에 대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런 약속을 하고서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정리를 하는데 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새벽부터 계속 온갖 번뇌가 막 날뛰는 거죠. 날뛰고서 도저히 이제 번뇌가 제어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도저히 이게 내가 이런 방법을 써도 안 되는갑다 해서 그 다음 이제 공양을 하고 이제 오후 3시가 딱 됐죠. 오후 3시가 됐으니까 오후 3시부터 4시까지는 1시간 동안은 어떤 번뇌도 허용하도록 본인과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죠. 이제 번뇌야 마음대로 해라. 이제 근데 이게 그러고 나서 이제 좌선 자세를 제대로 잡지도 않고 이제 등을 이제 벽에 기대서 좀 편안하게 무릎도 펴고 이렇게 이제 아주 편안한 자세로, 그리고 번뇌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1시간 동안 네가 뭐 어떤 짓을 하든지 간에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새벽부터 3시까지 그렇게 내가 번뇌를 잡으려고 억누르려고 제거하려고 애썼는데 불구하고 번뇌가 더 커지고 그렇게 심하게 날뛰었는데, 이렇게 번뇌를 3시가 딱 돼서 오후 3시가 딱 돼서 번뇌를 허용을 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니까 그 순간 이제 마음속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서 마음이 아주 고하게 평화롭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호흡명상하시는 거, 호흡과 1시간 동안은 잠시도 내 주의력이 떨어지지 않고서 호흡과만 함께 하는 아주 평화롭고 행복한 이런 어떤 경험을 하시게 된 거죠. 이게 참 이제 신기한 거죠, 그죠? 그렇게 내가 애써서 명상을 하고 번뇌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게 안 됐는데 지금 다 포기하고 마음대로 해라 번뇌 보고 이랬는데 그때서 이제 번뇌가 싹 사라지고 내 마음이 아주 명상 주제에만 함께 있고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 노력이라는 거하고 또는 정말 명상이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 사실 다르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놓아버리면서 알긴 알겠죠. 번뇌를 놓아버려야 한다는 걸 알지만은 그 놓아버리려고 처음에 애썼던 것이고, 그리고 정말 3시부터 했던 건 정말 놓아버렸다는 거죠. 정말 놓아버리니까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아주 고요하고 평온하게 몸도 사라지고 아주 평화롭고 행복하게 내가 이런 호흡과만 함께 있으면서 아주 깊은 행복한 삶에 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저도 약간 좀 비슷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이쪽 아잔 브람스 요 책을 처음 제가 태국에서 처음 읽게 됐거든요. 태국에 읽게 되면서 아잔 브람스님도 계셨던 바나나차란 그 절에서 이 책을 읽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나름 수행에 활로를 찾고 길을 찾았죠. 찾고 나서 계속 이 책도 보고 이제 본문도 들으면서 이제 이 수행을 조금씩 시작해서 했죠. 그리고
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 본격적으로 제가 이 놓아버리는 이 수행을 명상을 시작한 게 이 김천에 있는 수도암이라는 남자가 거기에 이제 선원이 있어요. 그 선원에서 제가 한어를 보내면서 정말 본격적으로 제가 이쪽 명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 책도 읽고 이제 아잔 브람 스님 법문도 들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선원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쨌든 간에 굉장히 몰두해서 공부를 했죠. 근데 그 선원이라는 데가 그렇거든요. 단체로 보통 그 명상을 합니다. 보통 9시간, 10시간 정도 단체로 좌선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 해에 날씨가 굉장히 더웠어요. 굉장히 더워서 너무 더우면은 보면 뭐 오전이나 저녁만 그 같이 단체 정기를 하고, 오후에는 보통 그냥 자율정기해서 너무 더우니까 각자 이제 수행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너무 더우면 단체로 이제 한 방에서 수행하기에는 그 기온이 너무 높아서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해 마침 너무 더워가지고 오후에는 이 자율정진이라고 해서 각자 이제 정진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갖게 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처음에는 좀 몰두를 했죠. 그리고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이 명상에 이제 발전은 계속 있었고 변화도 되게 많아서 나름 뭐 재미도 있고 큰 변화도 있고 계속 있어서 그렇게 해와서 명상 발전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보면 이 애쓰려는 마음, 놓아버리려고 애쓰는 약간 이런 상태가 많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명상은 좀 발전이 좀 힘든 거죠. 이게 조금 힘들고 약간의 이 수행상에서 뭔가 성취하려는 욕심도 버려야 된다는 건 아닌데 완전히 버려지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면은 조금 힘이 들게 되거든요. 조금 힘들고 조금 긴장되고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이런 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오후, 이제 그 날씨가 더워서 오후에 그런 각자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저는 이제 방에서 이제 이렇게 정지를 했는데 의자를 하나 갖다 놨거든요. 의자 하나 갖다 놓고 거기 앉아서 좀 명상을 할까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너무 나를 좀 약간 푸시하는, 약간 놓아버리려고 애쓰는 이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혼자서 이제 방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하는 수행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좀 힘드네. 잠이나 자자. 이런 생각에서 좀 잠이나 자자. 너무 긴장되니까 긴장이 약간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의자에 앉아서 잠이나 자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참 신기하게도 뭐냐면 처음엔 좀 잠이나 자자 하니까 조금 졸리더라고요. 좀 졸렸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좀 피로가 풀리고 나니까 호흡이 저절로 이제 내 의식에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는 그냥 호흡과 저절로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앉아서 그냥 너무 이제 즐겁게 행복하게 몇 시간이 훌쩍 가버린 거예요. 앉아서. 그래서 이런 게 있었나 하면서 이 편한 게 있네, 이게 명상하게. 내가 얘도 안 써도 되고. 그래서 그 다음날도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점심 공양하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래 잠이나 자자. 이게 참 괜찮구나. 이게 참 좋은 방법이네 해서 잠이나 자자. 그러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또 너무 명상이 똑같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무 에너지 소모가 전혀 없는 거예요. 에너지 소모가 전혀 없이 그냥 아주 그냥 그 명상에 몰입된 상태로 몸도 또는 세상도 다 잊어버리고 그 상태로 너무 행복하게 쭉 그냥 이제 시간이 확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처음 이제 완전히 놓아버린다는 게 뭔지를 좀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물론 이제 그 전에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명상을 할 때 어떤 방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상을 하면 내가 호흡 명상을 한다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향성은 있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좀 지나치다 보면 이걸 좀 잡으려고 하는 게 놓아지가 않다. 완전히 잡은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미세한 잡음이 있단 말이죠. 성취하려고 하는.
이제 그 마음이 있었는데 잠이나 자자 하면 그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잖아요. 잡고 있던 걸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게 그냥 아주 깊이 이제 명상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 정말 아무런 에너지가 필요 없거든요. 아무런 에너지가 필요 없이, 그리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아주 행복하죠. 애쓰면 사실은 힘이 들고 힘드는 게 좀 더 심해지면 그 괴로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놓아버리는 어떤, 정말 놓아버리게 되면 아무런 에너지를 쓰지 않고서 명상이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게 이런 이 명상의 원리를 잘 모르는 경우에도 보면 막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게 약간 힘든 게 극이다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죽겠다, 도저히 못하겠다, 내가 이게 수행이고 뭐고 아니 다 때려쳐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 이게 너무 열심히 하는. 보통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굉장히 기쁜 경험을 하게 돼요. 다 포기했을 때, 그 다음 계속 잡으려고 갈구하는 마음이 있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줄이 팽팽하게 너무 쫙 당겨진 거죠. 그러다가 도저히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해서 마음을 포기하는 마음 내잖아요. 얻으려는 마음을 놓아버리면, 그때서 이제 이게 놓아버리기 확 이루어지면서 아주 깊은 산매를 체험하거나 깊은 통찰을 경험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뭔가 깊은 명상 체험을 하는 경우에는 다들 뭔가 포기하는 마음, 놓아버리는 그런 극적 경험을 통해서 그런 깊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비슷한 얘기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잔차 스님께서 보면 당시에 아잔차 스님이 제자들을 아주 훌륭하고 아주 따뜻한 분이기도 했지만, 또 제자들이 좀 상대하기에 되게 힘든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법문을 한번 시작하잖아요. 저녁 8시에 법문을 시작한다 하면은 정해진 게 없었던 거예요. 언제 끝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2시 하면 3시 정도는 끝내잖아요. 그죠? 근데 아저씨 8시에 시작한다 이러면은 9시에 끝날지, 10시에 끝날지, 11시에 끝날지, 12시에 끝날지, 새벽 1시에 끝나게 됐다고 하거든요. 1시 넘어서 끝나면 이제 또 3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한 2시간 하고 다시 또 나와서 이제 또 예불 드리고 해야 되는 그럴 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당시에는 보면 아주 어린 사미들도 많았거든요. 어린 스님들도. 그러니까 어린 스님들 더 힘들겠죠, 이제. 나이 든 분들도 힘들겠지만. 근데 그 중에 어린 사미 스님이 있었어요. 사미 스님이 뭐냐면 20세가 되기 전에 출가한 그런 어린 숙녀를 얘기하는데, 사미 스님이 이제 아잔차 스님 법문을 쫙 듣다 보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9시가 지나고 10시가 지나고 11시가 지났는데도 안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그거 법문하시니까 어디 내가 화장실도 못 가고 계속 있어야 되니까, 나이도 어린데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이제 언제 9시 됐을 때 언제 끝나지, 10시 됐을 때 언제 끝나지, 10시 반 되면 끝나려나, 11시 되면 끝나려나. 벌써 11시 되면 그럼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야 되는데 4시간도 못 자는데 11시 반이라도 안 끝나고 계속 안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문득 이제 이 사미 스님이 자기 마음을 비춰보게 된 거야. 자기 마음을 비춰보면서 그래, 나는 이제 아잔차 스님이 법문을 언제 끝내지 이것만 계속 이제 법문 시작할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마음을 언제 끝내지 하는, 이렇게 계속 내가 이렇게 이 마음을 내가 끝내면 되지 않겠냐. 아잔차 스님이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언제 끝내지 하는 이 마음을 끝내고, 이 마음을, 이 생각을 멈추면 바로 내가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텐데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지혜가 생겨야 된 거야.
아잔차 스님이 법을 멈추니까 내가 그런 어떤 생각을 멈추는 거죠. 그런 원함을 멈추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굉장히 본인에게는 탁 가슴에 꽂혔던 거죠. 근데 이런 아주 가슴에 꽂히는 노화버림이 일어나게 되면 완전히 이거 놓아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단계적으로 탁 자꾸 이게 명상이 진행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지혜가 하나 확 폭발하면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순식간에 아주 깊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주 우리가 깊은 산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우리가 현재 우리 마음 상태하고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단지 우리가 어떤 탐민치라는 그런 장애만 걷어내게 되면은 바로 우리가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사미스님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 지혜를 일으킨 거죠. 내가 멈추는, 내가 그 원함을 멈추는, 내가 이 생각을 멈추는 그런 생각을. 이런 어떤 그 지혜가 일어나서 아주 깊은 산매에 들게 돼요. 아주 깊이 들어가서 완전히 몰두가 돼서.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이제 법문이 끝났죠. 아잔차스. 근데 교수님이 아주 깊은 산매에 들어서 다음날 오전까지 이제 깊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다들 깜짝 놀랐죠. 이 사미 스님이 산매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이제 그 아주 깊은 산매에 들어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놓아버리는 힘인 거죠, 이게. 그 지혜의 힘인 것이고. 결국은 이게 명상이라는 것은 이런 그 단계적인 놓아버림 또는 단계적인 놓아버림의 바탕을 두고서 이런 일종의 이제 놓아버림을 일으키는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명상이 아주 그 깊은 또 새로운 어떤 명상의 경험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그 놓아버림의 지혜라는 게 정말 수행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가 놓아버리려고 애쓰잖아요. 놓아버리고 보통 애씁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바른 법문을 듣고 이러다 보면 어쨌든 간에 내가 너무 자꾸 원하고 취하려고 하고 이 방향은 아니구나 해서 자꾸 놓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놓아버려야지 왜 안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놓아버리려고 애쓰는 마음으로 우리가 명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럴 땐 자기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진짜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놓아버리려고 애쓰지 않는가, 놓아버리려는 욕망을 일으키지 않느냐 하고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고서 그런 놓아버리려는 욕망, 애씀이 있다면 그걸 한번 쫙 지켜보면서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잔 브람스님이, 태국에서 수행한 시절 얘기인데요. 태국, 아잔차 스님이 계셨던 그 지역이 우본 라차탄이라는 지역입니다. 우본 라차탄이 태국 동북부 쪽인데, 거기에 보면, 원래 아잔차 스님 일종의 수행의 본사가 이제 왓바퐁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보면, 왓바나나차시라고 해서, 외국인 스님들을 위한 그런 일종의 이제 수계 도량 또는 교육 도량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인터내셔널 사찰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아잔 브라함 스님 가셨을 때는 그게 없었을 때죠. 근데 당시에 외국 스님들이 아잔차 스님 제자가 되려고 많이 찾아오니까 외국 사람들이 외국인들을 위해서 이제 절을 져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사람을 몇 명 보낸 거죠. 그냥 이제 밀름이 있는 데다가 여기다 절을 지어라 하고 그렇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모기장만 치고 이렇게 잤던 거죠. 맨바닥에다가. 근데 이제 여기가 사실 태국 숲속 같은 경우에는 모기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가 좀 습하기도 하고 또 열대지방 자체가 보면 습하고 덥고 이러다 보니까 모기가 대단합니다. 이제 근데 당시 아잔차 스님 계실 때는 보통 저녁에 그런 법문을 하셨나 봐요. 법문을 하시면 야외에서 스님들도 앉아있고, 그 다음 제가자들도 이제 마을에서
와서 이제 같이 예불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정도 자선을 하고 그 다음 아잔 자선이 법문을 하셨는데 그 모기장도 없이 저녁에 그 밀름에 있는 사원에서 탁 자선하고 앉아있으면 모기가 얼마나 많이 이 피부를 물어뜯겠어요. 그죠? 진짜 모기들은 정말 만찬이죠. 만찬. 단순히 평소에 이제 먹던 태국식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외국 샌들이 많으니까 뭐 서양식, 미국식, 미국 피, 프랑스 피, 뭐 독일 피, 뭐 온갖 그 나라의 맛있는 피들을 이제 다 먹을 수 있는 기회니까 더 이제 몰려들었겠죠, 그죠? 근데 여기도 보면 이제 아잔 브람스님도 좀 약간 호기심이 많고 약간 실험 정신이 많은 분이라서 이 모기가 물 때 이제 그 옆에 있는 미국 스님하고 한번 내기를 했나 봐요. 우리가 모기가 우리 피부를 몇 방 무는지 한번 세보자 이렇게 한번 내기를 한번 했던 모양인데 근데 한 60, 70번 정도 이제 무는 거를 느끼고 나면 그 뒤로는 너무 많이 무니까 도저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카운트가 안 될 정도로 너무 이제 많이 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모기가 무니까. 근데 이제 근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주위를 눈 뜨고 싹 주위 둘러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은 편안하게 잘 앉아 있는 거예요. 마을 사람 약간 저도 약간 태국에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도 모기 좀 덜 무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모기들이 피에 질렸는지, 안 그러면 너무 익숙해졌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잔 브람스님도 이제 다 너무 모기가 많이 주위 둘러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편안하게 다 앉아있거든요. 스님 체면에,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 모기도 잡지도 못하고, 스님이니까. 그래서 참고 있었던 거죠, 이게. 참고 있었는데, 도저히 고통에서 사실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방법을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내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내면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내가 명상 주제가 있다면 명상 주제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사실 통증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깊이 들어간 훈련을 한 거죠. 결국은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탈출구를 찾은 거죠, 이게. 우리가 만약에 극심한 통증이 있다고 해도 보면, 우리가 명상 주제가 없더라도 사실 극심한, 통증 속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통증이 또 사라지게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거기서 탈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실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있잖아요. 고집멸 들어가잖아요. 괴로움에 대한 이해가 결국은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만드는 또 지혜의 바탕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거거든요. 내가 왜 괴로운데 내가 이걸 찾고 있냐 하는 인식이 될 수 있어요. 괴로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나는 이 괴로움은 찾고 있어서 사실 괴로운 것인데 이런 어떤 괴로움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내 찾고 있던 걸 놔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기가 너무 무니까 이제 이 모기가 무는 통증이 미치지 못하는 정신의 마음에 깊이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저절로 훈련이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아잔 브람스님 같은 경우에도 모기가 다 물어도 아주 마음속까지 깊이 이제 고요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몸에서 완전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기가 물어도 전혀 미동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안 느껴지니까. 이런 것도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목이 아잔 모기라 있거든요. 아잔이 뭐냐면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아잔차 스님 하잖아요. 아잔차 스님 보통 스승이라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태국에서는 스승이라는 뜻이고 또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10년 이상 출가한 지 10년 이상 되는 스님을 아잔이라는 그런 경칭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아잔이라면 우리가 무슨 누구누구 선생 이러잖아요. 누구누구 선생님 하잖아요.
약간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아잔이라는 게. 원래 이제 빨리 아짜리아에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잔 모기 하니까, 아, 모기 선생님. 약간 이런 거죠. 모기가 날 하도 물어가지고, 그런 고통을 일으키는 육체에서 벗어나는 나름의 이제 명상의 그런 방법을 익히게 됐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선가에서도 보면 그런 비슷한 그런 요거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게 특히나 뭐 초기 선종에서는 보면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나름 놓아버림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이 달마대사하고 사실은 해가대사와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정의 초조가 이제 달마대사고 두 번째 2조가 바로 이제 해가대사인데, 이 달마대사 아시죠? 그렇죠? 달마대사는 소림사에서 군용과 면벽을 하시고 계셨는데, 그 당시에 이 해가대사가 이제 이 명성을 듣고서 달마대사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달마대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게 마음이 참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달마대사가 그러면 불안하고 괴로운 그 마음을 한번 내놔보라고, 그걸 갖고 와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대사가 하는 게 그 마음을,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달마대사 하는 얘기 뭐냐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괴로움이 지금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일종의 마음을 비춰보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불안하고 괴로운 감정 또는 생각들을 잡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잡고 있었고 그걸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로운 겁니다. 이제. 근데 달마대사가 그걸 한번 그거 갖고 와봐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내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 실제로 그걸 꺼내보려고 하니까 실체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 마음속에서 내가 일어났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집착했던 것이 실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 그 달마대사는 안 거죠. 지금 벌써 이제 네가 이 실체가 그런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 실체가 없음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 사라졌다. 그리고 불안함이 지금 다 벌써 사라져서 편안해졌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이 상당히 강해졌을 때 있잖아요. 강해졌을 때 약간 이런 어떤 그 마음에 대한 반조가 일어나면 이게 또 굉장한 또 그 지혜를 폭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 그냥은 안 되거든요. 그냥 아무런 마음 챙김이 강하지 않은 마음의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단순히, 돌이켜보고 그냥 그런 일화를 들어도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냥 그런가. 이해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마음이 강력해진 상태가 되잖아요. 깨어나고 밝아진 상태가 됐을 때, 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아주 미세한 어떤 집착들, 어떤 취착들, 일종의 이제 소유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딱 보고서 그것을 딱 놔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이제 아주 깊은 놓아버림이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아주 깊은 산매에 들거나 또는, 뭐랄까, 이제 많은 번뇌가 사라지는 통찰이 사실은 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파사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반조를 통해서 이제 놓아버림이라는 통찰이 생기는 것. 이게 위파사나라고 하시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상에서도 보면 우리가 단순히 이제 아주 수행의 차원에서 깊은 차원에서만 이런 놓아버림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일상에서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게 요즘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그죠? 그 스트레스 때문에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운 사람들도 많고, 또 이것 때문에 이 심해져서 정말 정신적인 질병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 스트레스가 정말 이 만병의 근원이어서 정말 마음의 병이 또 육체의 병으로 또 이제 발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직장에 다니는 분이나 사회에 있는 분 다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데 대처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명상이 엄청난 효과가 있는 겁니다. 특히나 아주 우리가 간단하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잠시도 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일이 없는데 일을 자꾸 만듭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나서 퇴근을 했는데, 퇴근을 하고 나서 특별히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도 거기 가서 TV 보고 청소하고 옷 개고 사실 꼭 필요도 없는데 그거 하다 못해 책이라도 보고 유튜브라도 보고 계속 일을 만들죠. 또 할 일이 없으면은 친구한테 전화를 해볼까 하기도 하고, 산책을 나가볼까, 그냥 편의점을 갔다 올까. 그러니까 스스로 계속 일을 만듭니다, 이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보면. 정말 꼭 이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불안하니까 일을 계속 만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이 잠시도 쉬지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 이제 프랑스의 철학자 이제 파스칼이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사람들의 모든 문제는 고요하게 앉는 방법을 모르는 데서 생긴다, 이런 어떤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렇게 되면 뭐냐면 마음이 휴식하게 되거든요. 할 일이 없을 때는 하면 되죠. 근데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때서 계속 내가 하루 종일 뛰어다니는 마음이 그제서 내가 편안하게 쉬게 되는 겁니다. 멈추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명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 생각하게 되면 명상 주제가 있단 말이죠. 호흡이면 호흡이다. 호흡을 계속 쫓아간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잠시도 놓치지 않고 쫓아가야지. 근데 호흡은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쫓아간다는 마음으로 하면 죽을 때까지 쫓아가야 돼요. 내가 잠시 쉬지 못하고. 근데 보통 그런 마인드로 호흡 명상뿐만 아니라 다른 화두 수행이 됐든 연불 수행이 됐든 윗바사나가 됐든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명상 주제는 마음을 멈추기 위해서 명상 주제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에는 마음이 여기저기로 많이 뛰어다닌단 말이죠. 과거로 왔다, 미래로 왔다, 생각으로 왔다. 그러니까 만약 호흡이라는 명상 주제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 자리에 멈추기 위해서 이런 명상 주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음이 편안하게 멈추는 게 목적입니다. 이게. 그래야지 우리 마음이 휴식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 주제가 없더라도 내가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휴식하게 됩니다. 학생들도 그렇죠. 학생들도 다 내가 해야 될 숙제를 다 해놓고 할 일이 더 이상 없단 말이죠. 내가 할 일을 다 마치고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내일에 뭐 해야 될지 생각하지도 않고 또는 다른 할 일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냥 해야 할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편안한 거죠, 이게. 우리도 평소에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 일은 있잖아요.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죠. 끝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집에서 그냥 할 일이 없을 때 편안하게 그냥 방 안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서 한 30분이나 1시간만 보내보십시오. 정말 그렇게 앉아있으면은 마음이 제대로 휴식했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명상의 맛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상 주제를 통해 처음엔 이게 애씀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러니까 놓아버리려고 애쓰는 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좀 긴장도 되고 애씀도 생기지만 결국은 완전히 놓아버리게 되면은 이 명상을 통해 정말 휴식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제 그런 어떤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쪽으로 계속 가야 됩니다. 내가 이것도 할 필요가 없고 저것도 할 필요가 없고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구나.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의무감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심지어 내 몸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내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내 게 아니니까. 그건 뭐냐면은 내 몸과 마음, 모든 의무, 그리고 이제 걱정거리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자유롭겠어요.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명상의 방향은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점점 내가 아무 할 일이 없이 편안하게 이 자리에 쉴 수 있는 것. 자유의 어떤 이게 맛이죠, 어떻게 보면. 이런 걸 이제 느끼는 방향으로 명상이 진행된다면 이게 제대로 방향을 찾은 것이죠, 이게. 근데 이런 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불안하거든요. 직장에 갔다가 또는 학교에 갔다가 내가 집에 갔단 말이죠. 집에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어요. 내가 한 5분만 있다 보면 뭘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불안하단 말이에요. 마음속이 불안하단 말이죠. 그럼 뭐 할 일 찾아요. 청소할까? 뭐 할까? 책을 좀 볼까? 엄마한테 전화를 할까? 뭐 이런단 말이에요. 할 일 찾아요. 근데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더 하죠, 이제. 가만히 청소 다 해놓고, 그다음 또 뭐 해야 되나. 뭐 이러죠, 이제. 그래, 지금 할 일 다 했으니까. 옆집에 친구한테 전화해서, 커피숍 가서 그 얘기 좀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또 할 일을 계속 만드는 거죠, 이제. 그런 불안감을 처음에 극복해야 됩니다. 그 불안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결국은 우리 에고에서 나옵니다, 이게. 우리 에고. 우리 에고는 결국은 활동에 의해서, 움직임에 의해서 그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이걸 통해서, 그 움직임을 통해서 에고가 사실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자기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거죠. 에고가 강하다는 사람은 뭐 이러잖아요. 저 사람은 에고 강해. 자기에 대한 존재감에 대한 인식이 되게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에고가 근데 만약에 우리 가만히 아무것도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그러면은 에고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게. 에고가 그 본인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불안한 거죠. 내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에고가 충동질 하는 거죠. 지금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청소라도 해라. 책이라도 봐라. 유튜브라도 봐라. 그래. 그래. 그거 안 되면, 그래. 니가 읽어라. 그래. 아니면 본문을 들어. 그래. 본문을. 온갖 방식으로 어떻게 유혹을 하는 거죠, 이게. 그 중에 이제 뭔가 통할 만한 거 있잖아요. 처음엔 거친 게 안 통하면 아주 뭔가 의미 부여가 될 만한 거 가지고 이제 자꾸 이 충동질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책을 보게 되고, 뭐 전화를 하게 되고, 청소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러면서 내가 뭐 고요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던 모두 깨져버리는 거죠. 에고는 이제 자기가 또 살아나는 거죠. 활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불안감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에고가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근데 그래 불안하구나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그때부터 정말 이제 내 마음이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30분 1시간을 지내고 나면 정말 제대로 휴식했다는, 정말 내 마음이 평화로워졌다는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연습을 해보십시오. 보통 호흡 명상을 하는 사람이, 명상을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호흡이 제대로 찾아옵니다, 이게. 찾지 않아도. 설사 안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이게. 그냥 그 자체로 충분한 훈련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막 쫓아가고 달려가는 그런 습관이 배있기 때문에 이제 그 습관을 사실 버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서 또는 뭐 어디 가면서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만약에 버스를 타고 왔으면 버스 타고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없는데 또 만들어야 보통. 뭐라도 만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을 때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요 얘기까지 할까요?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이 물소 놓아버리기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태국에는 그런 나름 소를 많이 키웁니다. 시골 같은 경우에 그 물소라고 해서 버팔로라고 하죠. 버팔로가 보면 등치가 엄청 큽니다. 시꺼매가지고 등치가 엄청 크고 살도 많이 쪄 있고 해서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소보다 훨씬 큽니다. 이게. 근데 그쪽에는 뭐 요즘이야 전부 기계를 이용하지만 옛날에 이제 그 물소 이용해서 그걸 키우면서 뭐 저 우유도 이제 이게 우리가 얻고 또는 농사에도 또 이용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어릴 때도 보면은 근데 시골에 살아가지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소 있잖아요, 소. 저희 집에도 소를 키웠는데 저는 어려서 뭐 그래서 보기만 했는데 저희 누나들이나 나이가 차이가 좀 많이 난 들은 보면은 소미기로 간다 해가지고 소를 가지고 이제 저 산 깊은 꼴짝에다가 풀을 이제 소풀을 미기로 많이 갔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주말에 쉴 때 이제 소를 데리고 가서 이제 꼴짝에 가서 소한테 풀을 메고 나서 또 데려오고 이랬거든요 이게. 근데 이 소가 보면은 기본적으로 힘이 엄청 좋잖아요, 그죠? 특히 물소 같은 경우에는 힘이 더 좋죠, 이제. 근데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이제 태국에 있는 사원 근처에 아점브람 스님이 있던 그 사원 근처에서 보면 농부가 이제 물소를 데리고 가는데 갑자기 물소가 무슨 뭐 놀랬나 봐요. 놀래가지고 갑자기 뛰기 시작한 거예요. 뛰기 시작하면 사실은 사람이 제어가 안 되거든요. 힘이 장난이 아니니까. 근데 이 농부가 그 줄을 계속 잡고 있던 거예요. 탁 감아가지고 줄을 잡고 있으니까 힘이 너무 워낙 좋으니까 확 뛰어가 버리니까 이 손가락이 하나 뚝 떨어졌나 봐요, 이게. 손가락에 비해서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손이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 스님들이 이걸 보고서 이제 이 농부를 이제 병원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물소를 물소가 놀라서 뛸 때 사람이 잡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서 사람하고 비교도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손가락이 안 다치면 그걸 놔버려야 되거든요. 놔버려야 되는데 이 농부는 꽉 잡고 있었던 거죠. 꽉 잡고 있으니까 이 사실은 손가락이 이제 하나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게.
사실 이제 이 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도망가도 멀리 안 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 그 시골에서 보면은 누나들이 보면 소가에서 그 가끔씩 소를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일종의 솔미고 하는데 그 솔미고 하는데 이제 그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라 풀어놓거든요, 이게. 산에다 풀어놓고 그 다음에 노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놀다 보면 소가 어디 갔나 이런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보통은 가까이에, 그 근처에 있고, 때로는 이제 어디 멀리 갈 때도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다 찾거든요, 이게. 때로는 소가 집으로 지가 알아서 돌아올 때도 있고, 소를 잊어버려서 결국은 찾긴 다 찾아요. 어쨌든 근처에 다 있기 때문에. 이게 소가 어차피 활동하는 반경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가 아무리 도망가도 그대로 놔두고 나중에 찾아보면 되거든요. 적당한 장소에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이 소가, 이 물소가 막 뛸 때도 그냥 잡고 있던 이 밧줄을 놔버리고서 소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거든요. 소가 진정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소가 있는 데를 찾아가서 소를 끌고 오면 말을 잘 듣거든요. 이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죠. 우리 마음도 비슷한 거죠. 아까 아잔 브람스 첫 번째 일화에서 아잔 브람스님도 보면 마음이 미쳐 날뛸 때 처음에는 그걸 막 억지로 힘으로 억누르려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명상이 힘들었는데 뭐랄까 이제 이런 억누르려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고 나니까 아주 그 깊은 명상의 경험을 하게 되는 이런 일화도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아주 거칠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거칠고 힘차게 일어날 때 이런 걸 가지고 힘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힘으로 잡으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됩니다. 그냥 마음이 좀 미쳐 날뛰는 거구나 하고서 그냥 옆에서 그냥 그 마음의 밧줄을 놔버리고 그냥 지켜보는 거지.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보면 안정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사이 이제 마음을 슬슬 다루면 되거든요. 날씨도 그렇죠. 우리가 폭우가 쏟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폭우가 확 쏟아질 때 이때 그냥 운전을 해서 간다면 운전을 해서 다 갈 필요는 없잖아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폭우가 계속 쏟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다 했는데 30분이나 1시간 지나면 보통은 폭우가 조금 잦아든단 말이죠. 그렇게 잦아들었을 때 내가 운전을 해서 간다면 훨씬 더 안전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비가 오든 또는 불이 나더라도 불이 확 타오르지만 그것도 결국은 연료가 닿으면 좀 지나면 그게 사그러들게 돼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마음은 막 거치게 날뛸 때가 있는 반면에 또 그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은 그게 어느 정도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을 너무 거칠게 억누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을 이해하고서 우리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아주 괴롭고 여러 가지 내 살면서 일어난 일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억지로 통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 마음대로 해라. 죽든 살든지 나는 모르겠다 하고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나중에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게 물소 같은 이제 그 마음도 결국은 이 물소가 흥분해서 막 날뛰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고요하게 아주 얌전해지는 것처럼 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마음을 약간 내가 훈련을 시키면서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마음의 고삐를 완전히 놔버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을 적절하게 잘 다뤄야 되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송정에 가면 서핑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서핑을 많이 하는데 요즘 유행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서핑을 하다 보면 이게 많이 기다려야 된다더라고요. 때로는 기다리다가 이제
슬슬슬 타고 있다가 한번 또 파도가 큰 게 오면 그 파도를 이제 한번 타주고 또 이제 좀 기다리다가 파도를 타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자연적인 어떤 파도의 흐름에 순응하면서 이걸 타야지 이걸 잘 즐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조건지어져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때로는 너무 게을러졌을 때는 약간 가르치면서 훈련을 시켜야 될 때가 있는 것이고, 때로는 너무 거칠게 날뛰면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절한 상황에 맞게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지 명상도 아주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삶도 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본문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